안전을 지켜주는 용품은 바로 저희가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만 추천하라고 하면은 안녕하세요, 산토마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방울입니다. 오늘은 등산 용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처음 등산을 시작하시는 등린이 분들에게 단계별로 어떤 용품을 사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등산 용품이 뭐 10,000원, 20,000원 돈이 아니고 비싼 거는 막 100만 원이 훌쩍 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모든 용품을 다 갖추고 등산을 시작하는 거는 좀 그쵸,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저 또한 등산 용품을 하나씩 사 모으면서 등산을 시작했는데요. 사는 기준은 저는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가장 등산을 할 때 안전을 지켜주는 용품은 바로 등산화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구매해야 되는 등산 용품을 등산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부분에서 안전을 지켜주나요? 우선 발목 돌아가는 거를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등산화가 발목 부상 방지를 해준다는 건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등산화 중에서도 중등산화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중등산화라고 하면은 가죽이 발목 위까지 덮어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끈으로 발목이랑 같이 고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목 움직임이 제한이 돼요. 그래서 발목이 접질려도 일정 각도 이상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발목이 접질릴 수 없는 구조의 신발인 거죠. 네. 일단 오늘 처음 중등산화라는 용어를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등산화가 네. 이제 경등산화랑 중등산화가 있죠. 그렇죠. 네. 설명해주세요. 방금 중등산화 설명했는데요. 어쨌든 네. 보통 발목까지 올라와 있는 네. 구조는 중등산화. 그거를 보통 중등산화라고 하죠. 네. 그래서 중등산화를 신었을 경우에 이제 발목 부상 방지를 해준다. 운동화를 신고 하산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반면에 이제 등산화를 신고 나서는 땅에 디뎠을 때 내가 이제 안 미끄러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렇죠. 이거는 발목 안 돌아가는 거 외에도 접지력이 엄청 우수하니까 등산화. 그래서 본드로 붙인 것 마냥 이렇게 착 붙어서 맞아요. 하산할 때 타닥타닥 내려가도 뭔가 미끄러지는 느낌이 아예 안 나서 훨씬 진짜 즐겁게 등산을 할 수 있죠. 저도 처음에 경등산화를 신다가 중등산화를 신었을 때 더 안정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발목도 잡아주지만 뭐 다른 사람들은 이게 실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접지력도 되게 더 높았거든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비슷해. 같은 깔창을 쓴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정신적으로 그랬는데 그래서 근데 이게 경등산화보다는 무거워서 좀 더 피곤할 수도 있나? 발이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뭐 무게에 대한 발의 피로감보다는 그냥 정신적으로 안정된 등산하는 게 더 좋아서 더 즐거워서 경등산화보다는 중등산화를 선호하고 등린이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치기 쉬운 곳? 뭐 발끝이라든지 이런 데가 소재가 더 되게 땅땅한 고무로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 뒤꿈치 돌부리에 막 걸리고 운동화 신고 걸리고 그러면은 발 뒤꿈치 다 까지거든요. 그런데 엄청 강한 소재들 쓰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발을 안전하게 해주는 게 등산화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사야 되는 용품이다. 맞아요. 안전 외에도 안전 외에. 편의성도 뭐 고급 라인으로 가면은 등산화 소재도 고어텍스 소재 쓰고 있거든요. 이제 외부에서 물 이런 거 못 들어오는데 동시에 안쪽에 있는 물기는 밖으로 나갈 수 있어서 발에서 땀이 나도 계속 건조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 그리고 안 다칠 수 있는. 하나 더 뭐라고 싶은 뭐지? 거는 저는 이제 막 뱀 뱀 주의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근데 진짜 뱀이 있더라고요, 산에. 많이 봤죠. 살모사 이런 거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물리면은 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런 등산화 뭐 뱀 이빨만 아프지. 그래서 그런 거에서도 안전하게 등산을 할 수 있는.
결국은 좀 정신적인 안정. 정신적인 안정과 신체의 안전을 위해서 등산화가 필수다. 또 뭘 얘기해야 되지? 중등산화 안 신는 가장 큰 이유는 무거워서인데 뭐 사람 취향 따라서 선택해도 되지만 우선 저희 산토마토 채널에서는 조금 무거워도 사실 신다 보면은 그 무게가 또 적응이 되거든요. 안 다칠 수 있는 중등산화를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뭐 제품 딱 한 가지만 추천하라고 하면은 캠프라인 중등산화 라인들 다 추천합니다. 디자인 예쁜 거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캠프라인 브랜드 네.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네. 한국 산 지형에 그렇죠. 좀 특화돼서 네. 나온 한국 산이 대부분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밑창이 화강암에 되게 특화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신어봐도 진짜 접지력이 남다릅니다. 그래서 캠프라인 추천해 드리는 거고 저희가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등산 용품으로 가장 먼저 사야 될 것은 안전을 위해 등산화다. 두 번째로 사야 될 용품은 바로 등산 스틱인데요. 등산 스틱도 등산화랑 마찬가지로 안전을 위한 용품이죠. 무릎을 지켜주는 제품인데요. 사실 서울에 있는 뭐 산을 가려고 하면은 등산화만 있어도 충분히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큰 산을 갈 경우에는 등산 스틱이 있으면 훨씬 좋죠. 그렇죠. 저도 원래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산을 다닐 때는 등산화만 샀다가 이제 큰 산을 가게 됐었는데요. 소백산을 갔었는데 그때 무릎을 다쳤었어요. 무릎을 다치고 물이 차서 정형외과를 꽤 오래 다니고 등산을 못 갔었는데 등산 스틱이 진짜 잘 써야 되는구나. 장시간 등산을 할 때나 또 큰 산을 갈 때는 등산 스틱을 잘 써야 내가 이거를 길게 등산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느꼈었는데 등산 스틱을 사용하면 어떤 무리를 좀 덜어주는 작용을 할까요? 등산 스틱을 안 쓰게 되면은 무조건 하체로만 하산을 하게 되니까 특히 하산할 때 모든 체중을 무릎으로 받아야 되죠. 등산 스틱을 쓰면은 하중을 상체로 분산을 시킬 수 있어서 그쵸. 그런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다리가 이제 4개로 그렇죠. 4개로 오는 거니까 네, 확실히 무릎에 체중이 덜 실리는. 보통 그러면은 어느 정도 체중이 분산이 될까요? 이게 정확히 수치로 나온 거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 그래도 기본적으로 20% 정도는 배분이 되는 것 같고 또 마음 먹기에 따라 가지고 너무 가파른 길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체감상 70% 이상 스틱에다가 체중을 실어놓고 내려오거든요. 뭐 많게는 스틱을 집어넣고 몸이 뜰 수도 있으니까 100%도 할 수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 얼마나 체중을 배분해서 내려올지 좀 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또 이제 키가 작은 분들은 더 등산 스틱을 쓰면 좋을 것 같은 게 이게 그 무릎에 체중이 실리는 순간이 발을 팍 이렇게 내디딜 때잖아요. 하산할 때 엄청 가파른 산이면은 뭐 저는 막 다리가 땅에 안 닿을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안 닿으니까 그냥 확 하고 땅을 딛는 발을 확 하고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스틱을 사용하면은 다리처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냥 걔를 찝고 발을 쾅 해도 이제 조금 무리가 덜 가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등산 스틱이 진짜 확실히 무릎에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용품이죠. 근데 또 중요한 게 등산 스틱을 잡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그냥 쓰기만 해도 어느 정도는 무게 분산을 해주는데 저도 최근에 막 이제 엄마랑 같이 등산을 갔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무릎이 좀 안 좋으신 편인데 그래서 더 겁을 먹고 이렇게 막 더 뭔가 무릎에 힘을 많이 가하면서 스틱을 쓰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스틱을 사용하실 때 꼭 등산 스틱을 어떻게 잡는지 그 방법을 숙지를 하시고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등산 스틱 집는 방법은 상단에 그래요. 네. 영상을 한번 올려볼게요. 네. 네, 참고해주세요.
등산을 저는 이제 하산할 때만 쓰긴 하는데 올라갈 때도 쓰잖아요, 산방울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종주나 음. 산행이 되게 길어지고 체력적으로 무리가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올라갈 때도 스틱을 쓰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스틱을 짧게 해가지고 올라가면서 이제 계속 밀어주는 거죠, 스틱으로 뒤를. 그래서 하체 부담을 덜어줘서 좀 지속적인 활동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죠, 스틱으로. 그쵸. 그래서 이게 등산 스틱을 쓰면은 확실히 이제 상체 근육을 많이 쓴다고 그쵸. 느끼는 게 스틱을 좀 오래 쓴 날? 그 등산할 때 원래 다리에만 엄청 알이 배겼었는데 막 광배랑 막 코어 근육이랑 이런 데 다 알이 배기더라고요. 그냥 팔만 쓰는 게 아니라 등산 스틱을 잘 썼다면 팔만 쓰는 게 아니라 상체 온 근육까지 다 잘 써서 진짜 전신 운동을 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도 등산 스틱이 굉장히 좋죠. 그렇죠. 산방울은 제가 알기로 등산 스틱 엄청 많이 쓴 걸로 여러 종류로 여러 개 많이 써봤죠. 써봤는데 추천하는 제품이 있을까요? 지금 영상에 또 제품 추천 영상은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딱 하나 추천하라고 하면은 저는 3단으로 접히는 거. 왜 3단 스틱을 추천하나요? 우선은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그리고 사용할 때도 이렇게 쭉쭉 3번 이렇게 피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맞아요. 네. 그게 이게 장력 조절을 계속 해줘야 돼요. 저도 잘 들어가요. 피고 접을 때 돌리는 거는 좀 힘을 많이 주면은 그 스틱이 뭐 오래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장력 조절을 해줘야 돼요. 팍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단 스틱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편해요, 확실히. 편해서 저도 3단 스틱을 추천드립니다. 네, 스틱이 여성용이랑 남성용이랑 달라요. 아, 맞다. 그래서 여성분은 여성용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높이가 다른 거죠? 높이가 다르죠. 맞아요. 그런 장점도 있고 등산 스틱 잡는 방법을 꼭 무조건 잘 숙지를 하시고 그게 또 있어요. 네. 사용을 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등산 스틱까지 샀죠? 등산 스틱까지 사셨으면 진짜 어디든지 등산을 가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살 건 없습니다, 사실. 네. 그런데 이제 등산의 질을 높여주는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하게 등산을 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용품은 바로 등산 가방입니다. 네. 등산 가방도 마찬가지로 안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용품인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등산하다 보면 뒤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산 지형이 고르지 못하다 보니까 넘어졌을 때 뒤에 돌부리 같은 거 있으면은 가방이 없으면 바로 머리나 등 이런 데로 넘어지게 되는데 가방을 메고 있으면 완충을 한번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가방을 메고 다니는 게 안전에 굉장히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말 그대로 가방의 기능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등산의 질을 굉장히 올려주는 게 뭐 등산을 하면은 운동이 돼서도 좋지만은 이제 등산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든지 아무튼 그 경치를 바라보면서 맛있는 걸 먹는 게 또 그 등산의 행복이고 묘미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보온병에 뜨거운 물 싸가지고 라면도 가져가서 라면도 먹고 커피도 먹고 그리고 뭐 그러려면 이제 등산 컵도 챙기고 또 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가방을 들고 가는 게 좋죠. 또 사실 뭐 먹을 거 말고도 챙길 게 또 많잖아요. 장시간 산행을 할 때는.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겨울이면은 산행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땀이 워낙 많이 나니까 처음에 입고 갔던 옷 하나하나씩 벗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옷을 보관할 것도 필요하고. 그거 뭐냐? 라이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산행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해가 질 걸 염려해서 헤드라이트도 들고. 이거저거 챙겨야 될 게 많죠. 물도 들고 다니고. 네. 그래서 가방의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등산 가방을 챙겨서 다니죠. 근데 꼭 등산 가방 아니더라도 그냥 가방 들고 그쵸. 가셔도 그냥 등산화에 등산 스틱만 있으면은 정말 등산 다니는데 무리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등산 가방으로 추천할 제품이 있을까요?
일반 가방 메고 다녀도 좋지만 또 등산 가방은 당연히 등산에 특화가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등산 가방들 보시면은 그 등 뒤에 등판이 메쉬로 처리되고, 그래서 땀 많이 났을 때 가방이 직접적으로 젖지 않도록 해주고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등판이 달린 제품을 추천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내용물이랑 등이 직접적으로 안 닿게 해주는 류들, 그런 걸 추천합니다. 아, 그리고 저는 또 이제 등린이 분들이라면 너무 처음부터 큰 등산 가방을 사지 말고 한 그렇죠. 20리터? 한 25리터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사계절 쓰기에는 맞아요. 25리터? 또 등산 가방이 너무 커지면 그 무게가 생각보다 크게 그쵸? 느껴져서 맞아요. 너무 무거운 거를 갖고 다니시지 마시고 작은 리터부터. 그리고 그것도 그 등산 가방 중에 저는 그 앞주머니가 많이 있는 거? 그러니까 수납이 잘 되는 제품, 그런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 고리가 많은 거 제품. 그냥 메인 수납통에다 다 넣어놓으면 나중에 꺼낼 때 찾기 힘드니까. 찾기 힘들죠. 주머니가 용도별로 좀 나눠져 있으면 편하죠. 진짜 그게 힘든 와중에 맞아요. 가방 내려가지고 진짜 또 다시 너무 찾고 그 다음에 다시 정리해서 하는 게 진짜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수납이 잘 맞아요. 되어 있는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패션의 영역인 것 같아요. 맞아. 네. 그 다음부터는 진짜 안전의 영역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만족. 그렇죠. 그렇죠. 네. 자기 만족을 위한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네. 이 세 가지만 있어도 정말 충분히 즐겁게 안전하게 등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등산 용품 단계별로 어떤 용품을 사야 되는지 네.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이기 때문에 등산화부터 먼저 구비를 하시고 그 다음부터 등산 스틱, 그 다음에 등산 가방 이렇게 하나씩 구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등산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도움이 되고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